2026년 바다 캠프 서 캠프 앤 패들보드 캠프.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서 심플리처럼 좀 체계적인 캠프 운영을 위한 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도를 처음 만나는 가장 완벽한 점. 바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 서핑 또는 패들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파도를 타기 전에 파도를 먼저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양 활동 중에 하나는 해양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장소와 관련된 사계절, 시즌 동안의 어떤 날씨 변화 패턴, 여러 가지. 그래야 안전하게 에, 그 지역을 아, 이해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지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환경, 조석 형상, 그다음 바람, 음,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등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해양 레저 스포츠를 그냥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육을 받거나 하는 거는 아,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해양 레저 스포츠에 입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취미 활동으로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레저에서 어, 혼자서도 탈 수 있고 또는 내가 다른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전문화된 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람직하다. 강사는 파도 선택을 돕고 올바른 습관을 설계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서프 심플리라는 수업 캠프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캠프입니다. 한 주간 대략적으로 어, 한 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캠프 참가자들은 아, 자기 수준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 맞게 아, 그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캠프 참가를 통해서 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코칭 스태프도 좋고 퍼슬리티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서프 심플리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아, 흐름에 맞춰서 지향점을 받고 한다라는 거지. 뭐 그 정도 수준의 퍼슬리티나 이런 거를 갖추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프 심플리를 지향하면서 일단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가자들이 충분히 어떤 기술이나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곧, 아, 피드백을 잘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핑을 예로 든다 그러면 서핑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 패들아웃, 안전하게 패들아웃하고 패들링을 하고 이제 라인업에서 파도를 고르고 테이크오프를 하고 또 라이딩을 통해서의 어떤 안전성,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을 아, 진행을 할 수 있다. 패들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패들보드도 그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패들 아웃, 그 다음에 랜딩이다라는. 패들 아웃은 이제 파도를 타고 나가는 거. 호수처럼 잔잔한 곳은 그게 위험성이 없지만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에게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패들보드를 타고 나가는 것, 그다음에 랜딩,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왜냐하면 부상의 위험이 1차적으로는 거기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패들보드에서 일어선. 근데 일어서기 전에 또 중요한 것은 패들보드에서 빠졌을 때 안전하게 조치할 상황, 그 다음에 패들보드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적응도를 충분히 높인 다음에 패들보드의 균형을 잡고 이제 패들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류나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 바다를 읽는 방법.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또, 위험, 조류나 바람에 따라서 오염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패들보드는 말 그대로 몸 자체가 고시돼서 그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나 조류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아, 활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이제 리뷰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아, 캠프를 진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오전, 오후 7시간 기준,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어, 프로그램 자체 진행은 가능하면 평일에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1대1로 하든 아니면 1대2 이상으로 하든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잘 유지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평일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2시부터 이제 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6시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음, 과정은 선셋 패들보드도 하고 6시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유 패들보드 서핑 충분히 하루 동안 강사 소개는 20년 정도의 그 해양 레저 스포츠 경험이 있고 바다 수영부터 패들보드, 카약, 서핑, 윈드서핑 등 아, 안전에 대한 부분, 대한적 자사 인명 구조, 생존 수영관 자격증, 양양 서플러스 과정 수료 자격증도 있는데 이제 갱신을 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서핑 강사 과정도 들어갔고 바다 수영 7km 완영 오래전 얘기지만 그리고 세핑 15km 수영 카약 패들보드 가이드를 좀 했었고 어, 양양 나는 서핑 강사 이수 발리 서핑 겨울에 한 4회 정도 가서 꿀다리프에서 서핑을 좀 하고 바다 캠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 말리포를
이해하고 바다와 연결되는 완벽한 독립성, 또 안전한 통제, 인명구조 생존 수용 베이스 철저하고 심리적 안정 잘하려고 오지 않아도 된다. 전체 토크와 실패에 대한 마이크로 코칭, 서브 심플리 기반의 쪼개기 훈련, 영상 피드백. 이 네 가지 요소가 원문을 들어갈 때 참가자는 두려움을 지우고 패드로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해양 레저링을 거듭날 수 있다. 아, 14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를 좀 받아야 되고, 일일 체험형 9시부터 16시입니다. 그다음에 2일 집중, 4주 성장형. 요거 운영 프로그램은 이제 별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음,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만들어준다.